네, 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 가족에 대한 것인데요. 참, 이 명절 때 아마 집에 안 내려가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또는 가족이 미워서, 가족이 싫어서 뭐 그렇게 가족이랑 살갑게 연락을 하며 지낸다던가 왕래하며 지내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의 분들은 죄책감을 마음속에 갖고 살아가고 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가족에 대한 원망이 쌓일 만한 일들이 있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차별을 했다던가 또는 뭐 부모님이 맨날 싸웠다던가 뭐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던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나라도 그랬겠다 싶은, 누구라도 그랬겠다 싶은 부모님을 좋아하지 않고 미워할 만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외면을 하자니 또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거죠. 부모님을 또 아싸리 외면하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이 들고, 이러면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또 한편에선 또 이렇게 싸울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이제 싸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가족 때문에 힘들어요, 뭐, 가족이 미워요, 이런 하소연을 하실 수 있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가족을 미워하는 것도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매우.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여러분, 가족이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서 온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관계도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아닌 타인은 다 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도 비교적 가까운 타인인 것 뿐이지 어쨌든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여러분만의 안전기지를 구축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 안전기지가 대부분 원가족으로부터 많이 오는데 아마 가족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안전기지부터가 굉장히 위태로울 확률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들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아주 많은 문제들의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원가족에서 오는 이 문제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속 연애를 해도 잘 안 된다던가, 뭐 불안한 애착 관계를 형성한다던가, 또는 지나치게 갑질을 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만나는 이성마다 다 하나같이 문제가 있다던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가족에게서 온 문제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연애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서도 이제 제 컨텐츠를 연애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연애뿐만 아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다루기 시작한 거. 특히 마음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이유가 그 바로 이거거든요. 많은 문제가 원가족으로부터 와요. 이 원가족으로부터 오는 문제를 풀어내야 여러분이 진정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한 걸음 가실 수 있으시거든요. 원가족으로부터 오는 문제를 풀어내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진일보할 수 있다라는 거입니다. 사실 가족에 대한 원망을 씻어내면요. 여러분 마음 공부에 한 7, 8화랑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 공부 시리즈에서 지난해 뭐 남 탓하지 말라, 모든 것은 다 내 책임이다, 피해자 놀이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첫 출발이고 이제 그 출발의 발걸음을 떼면 그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원가족으로부터 오는 문제거든요.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원가족으로부터 오는 문제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나도 모르는 이런 행동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욕먹기 쉬운 행동들,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만드는 행동들, 또는 타인은 괜찮아도 내가 불편한 행동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냐? 가족 문제에서 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여러분이 가족을 미워하는 거는 절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미워할 만큼 미워하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족을 미워할 만한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 충분히 면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가족으로 인해서 착취를 당하고
불구하고 내가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뭐 내가 자식이니까 도리를 다해야 된다. 자식이니까 효를 다해야 된다. 이런 인정과 명분, 자식으로서의 도리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하게 이제 그 관계성의 가족이라는 그런 굴레 속에 얽매여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소모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소모하고 착취당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가족이야말로 착취의 메커니즘의 결정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건강하지 않은 역기능적 가족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가족이야말로 진짜 은밀하게 착취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유기체라고도 할 수 있죠. 관계성을 지니고 있는 게 바로 전 이 가족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한 여러 가지 명분을 들어서 마음껏 지배하고 마음껏 착취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낳아준 은혜가 있는데, 길러주는 은혜가 있는데, 너가 우리 이것도 뭐 에어컨도 하나 못 바꿔주니? 뭐 이사 가는데 뭐 못 도와주니? 내가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후려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적으로 가스라이팅인데 옆집 누구는 딸이 이번에 해외여행도 보내주던데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자식이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니? 자식 헉 키웠다 내가 너네 키우냐고 얼마나 고생해 뭐 이런 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걸 바라는 게 이기적이니 막 이러면서 사람을 정신적으로 이제 지배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단계가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전략을 이제 펴는 건데 이게 되게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서 많이 벌어져요. 가까운 사이에서 특히 연인이나 가족 사이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하소연을 하기도 참 애매해. 그러니까 그 당사자만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이제 내가 이기적인 건가? 내가 너무 그런 건가?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의심, 자기 검열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동시에 또 스트레스는 또 받거든요. 또 마음은 상하고. 근데 또 이걸 내 의견을 표현하자니 또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배려심 없는 사람이고 내가 효도를 하지 않고 내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뭐 자식이 되는 것 같고 이기적인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은 또 이렇게 명료하게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서 그렇게 착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가장 효과적인 착취의 메커니즘이죠.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사람의 심리를 조정해서 원하는 거를 이제 착취해내는 건데 여러분 가족도요. 가족답지 않은 가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 싫어요. 가족이 미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인생에서 도움이 안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끊어내세요. 그게 설사 가족이라 할지라도 많이 끊어내세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뭐 손절이란 말을 많이 쓰더래요. 보니까 인터넷 용어로 친구 관계 손절했다. 뭐 연인 손절했다. 뭐 주식 투자할 때 손절했다 이런 말 쓰기 시작한 게 사회 여러 전 방면으로 많이 퍼져가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손절을 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아직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족도요 손절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손절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가족을 미워하는 게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내가 꼴 보기 싫고 미워하고 마음이 같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한데 뭐로 찾아갑니까? 그냥 혼자서 잘 지내세요. 뭐 어때요? 그죠? 요즘 세상에 혼자서 즐길 게 얼마나 많아요. 넷플릭스 봐도 재밌는 거 계속 추천해주고 아주 좋은 것들 많지만요. 보니까 이 가족은요 여러분 그 의미를 부여할 게 별로 없는 게 흔히들 사람이 그러니까 영린이라고 하죠. 뭔가 건들면은 진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보면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고 공격하고 싶어도 이것만큼은 건들면 안 되는 그런 영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영린 중에 그 하나로서 여겨지는 게 가족에 대한 거죠. 상대방의 가족에 대해서 흉을 보거나 험담을 하는 거 우리는 굉장히 이제 영린처럼 취급하잖아요. 하면 안 되는 그런 폐륜으로 취급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라는 관계도 우리가 마음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가족이라는 관계도 사실상 이 공부하기 위해서 인연으로 엮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카르마적 인연이에요. 전생에 여러분의 지금 부모와 형제가 다른 관계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고리가 남아있는 그런 관계였던 거야. 근데 이게 후생에까지 이어져가지고 서로 못다 갚은 빛의 고리를 갚으라고 이렇게 부모와 자식의 형제 연으로 이렇게 얽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거리가 있는 그런 인연들의 고리인 거예요. 빚이 남아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빚쟁이들이라는 거야. 특히 배우자 인연은 빚이 아주 큰 인연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마음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진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
뿐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모의 도리, 효도 이런 인정, 명분 여기서 좀 많이 벗어나서 이렇게 위에서 밑에를 전체를 쫙 관조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좀 더 하시다 보면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한 결국 빛의 고리, 카르마를 갚기 위한 관계성일 뿐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조하세요. 그러니까 관조를 마음 공부하시다 보면 이렇게 관조를 할 수 있거든요. 위에서 아래를 쭉 내려다볼 수 있거든요. 이제 되면은 좀 더 초연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제대로 좀만 더 하시면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 정의, 명분, 도리, 효, 도덕 이런 거를 초월한 여러분만의 철학적인 관점을 가지실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관점을 갖고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이렇게 관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맛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은 바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바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원하시는 분들은 이루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 채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이 가족한테 이거는 진짜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는 가족 시리즈 2번째 편에서 마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